오랜만에 등장합니다. 김정남 암살. 여성 2명이요. 사형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김정남, 그러니까 김정은의 이복형이죠. 김정남 암살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 동남아 여성 2명이 김정남을 암살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이 여성 2명에 대한 오늘 선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선고 두 사람 다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자 유죄로 일단 결론이 났는데요. 인도네시아 국적의 시티 아이샤와 그리고 베트남 국적의 도안 티 흐엉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13일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유엔이 금지한 물질이기도 하죠. 신경작용제 VX로 김정남을 살해한 용의자로 체포가 됐고 그리고 결국 유죄를 받게 됐습니다. 자, 사형을 선고를 받았는데요. 말레이시아 형법에 따르면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 그리고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좀 충격적인 대목이 있어요. 기소장 최종 문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죄 확정 시 고문을 가한 뒤 사형에 처한다. 이 고문이라는 게 상당히 좀 자극적인 말이긴 하지만 실제로 고문이라기보다는 교수형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형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오는 11월에 이 두 사람의 변론이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또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상 사형이 확정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게 핵심은 이런 거죠. 이 김정남 암살 배우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저 두 여성도 여성이지만 사실 진짜의 그 배우는 북한 아니겠습니까? 북한, 김정은 정권인데 그에 대한 거는 약간 북한 관련된 거는 좀 쏙 빠진 느낌이에요, 김미지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말레이시아 검찰 같은 경우에도 이 두 여성이 북한으로부터 철저한 훈련을 받았다는 점 이런 것들은 좀 인정을 했고 또 두 여성 역시 조사 과정에서 우리의 배우는 북한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말레이시아 당국도 북한이 배우인 거를 인정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흐지부지 된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북한 그 당시의 상황에 그 당시에 이제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그 남성들이 있어요. 북한 남성. 이 사람들은 범행 직후에 북한으로 가버렸어요. 도주했죠? 북한은 어떻게 밝혔냐면 그 사망 사건은 사망 사건이고 그건 별개로 이거는 단순 심장마비였고 그때 이 사람들은 우연히 같은 공항에 있었을 뿐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의 배우설 이번 선고 과정에서는 좀 흐지부지 된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북한이 이제 배후에 있다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사실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거였는데 전 작가님 결과적으로는 이 동남아 여성 2명은 사형 위기에 놓였는데 북한은 또 지금 아무 책임도 안 지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는 주제가 그런 점에서 참 유사한 것 같습니다. 네. 안희정 지사부터 김경수까지 배후 세력은 누구인가 하는 점이죠. 네. 우리가 저 사건을 보면은 우연히 모여가지고 저런 식으로 김정남을 과연 살해했을까? 이거는 아주 정밀하게 아주 조작된 그다음에 아주 사전에 시나리오까지 있고 예행 연습도 한 그런 점에서 완벽한 범죄인데 여기에서 김정은은 공범이자 정범인 거죠. 그리고 저들은 사실은 종범에 불과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연이 있었다. 그다음에 저 앞에서의 북한 남성들은 북한으로 도주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김정은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저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국제사회라는 게 얼마나 냉혹하고 정의가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걸 이 사건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말레이시아 경찰에서 곧바로 북한 소행이라고 그랬었어요. 며칠 지나면서 조금 그 기류가 달라지는데 그랬죠. 말레이시아는 북한의 대표적인 동남아 거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90살 된 마하티르 총리가 컴백을 했는데 김일성과 마하티르는 오랜 또 우정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름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또 오랜 그 스토리가 있어요. 예. 그런 정치적인 고려가 이번 재판에도 수사에도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 그러나 전 세계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이 사건은 누가 저지르고 아까 우리 이 앵커가 얘기한 대로 그 정권의 수뇌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제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렇죠? 8.15 광복절.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축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소위 이제 경협이라고 하잖아요. 남북 간의 경제 협력 관련해서 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글쎄요, 이게 좀 거창하다고 해야 될지 뭐 이게 계획을 좀 크게 발표한 게 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경협이 곧 남북관계 회복이고 남북관계 회복이 비핵화의 추동력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내세운 게 바로 철도 공동체 구상입니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 자, 어떤 것이냐? 북한과 한국이 우리나라가 철도를 이어서 이렇게 쭉 중국, 몽골, 러시아까지 이어져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한 번에 갈 수 있는 이 철도를 구상하자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주변국을 비롯해서 이렇게 6개국을 비롯해서 미국까지 함께 하게 됐고요. 또 그리고 해저 터널을 통해서 남북한 철도가 또 일본까지 이어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일본도 포함이 되어 있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협 페달을 밟고 있는 문 대통령이 어떤 근거로 이걸 주장하느냐, 바로 170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비롯해서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사업 등 이렇게 큰 사업들을 계속 경협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가 뭔가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위원님, 사실 이 비핵화라는 게 어쨌든 우리 원칙은 그거였잖아요. 비핵화가 경협보다 우선이었다. 그런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좀 전에 그 철도 사업 그 화면으로 잠깐 예.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거기 잠깐 그 설명을 해볼게요. 철도 공동체 자, 나오고 구상을 있습니다. 이제 예. 발표를 했는데, 저기서 미국이 왜 저기 철도 공동체 구상에 들어가야 되죠? 미국은 철도가 연결이 안 되고, 물론 이제 중국에서 거대한 담대한 프로젝트로 시베리아를 거쳐서 베링에 거쳐서 캐나다, 미국으로 가는 뭐 고속철도를 구상한다는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미국이 지금 뭐 동북아 그 철도 공동체에 들어가지는 않겠죠? 일본하고 저 해저 터널은 우리 정부가 계속 반대해온 거예요. 왜냐하면 물류 거점의 종점이 부산이 아니라 일본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사실 이 프로젝트 전체가 사실 제가 그 지난 정권의 통일준비위원회 뭐 언론자문위원도 했지만 계속해서 논의가 되는 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문 대통령의 본심은 남북 철도를 연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만 제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이걸 해보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러면 그 비핵화하고 이제 그 경협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만약에 우리가 저런 철도 사업을 한다면은 우리 스스로 만든 오이사 조치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유엔 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를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거를 추진할 수가 없어요. 다만 어제 이제 대통령의 8.15 그 경축사를 보면서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이제 그 남북 관계가 더 중요하다 예. 이렇게 하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그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에 전기를 제공을 했거든요. 예. 그거는 아마 유엔이나 미국의 그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뭐 작은 양이니까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지금 그 문정부 내에서 치열한 지금 그 정책적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동맹국 미국 그다음에 유엔 제재 함께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해보자 이게 예. 있고 안 된다. 지금 이 굳어있는 구조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새롭게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먼저 치고 나가자. 조금 그 제재를 위반하더라도 그걸 협의해서 하고 또 인도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면 되니까 일단 남북 경제 협력부터 한번 가보자 이런 의견이 두 가지가 그 섞여 있는데 어제 그 대통령의 경축사를 보면은 그 두 가지 중에서 고민하는 흔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대통령이 그 30년간 170조 원의 이익이 있다고 그랬죠.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거부하고 남북 경협만 하게 돼서 우리 정부가 제재를 받으면 당장 내년 경제가 엄청나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잘 알고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작가님, 예. 평화가 경제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라는 거는 신뢰가 곧 경제입니다. 서로 약속을 위반하고 서로가 믿을 수 없는 데서는 어떤 거래도 어떤 경제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글쎄요, 북한하고의 저런 이 170조의 경제 효과라는 거는 북한의 비핵화라든가 북한이 과연 믿을만하고 약속을 지킨 대상이었느냐, 여기에 대한 점검부터 시작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요. 경제협력 좋은 거죠. 남북한에 언젠가 경제협력도 하고 서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시기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경축사가 발표되자 미국 내에서는 바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면서요? 역시 미국은 대북 제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북 경협 구상을 밝힌 날 바로 대북 제재 칼을 다시 꺼냈습니다. 대북 제재를. 네, 대북 불법 거래를 한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 3곳을 추가 제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제재를 하는 동안 또 미국 언론들도 함께 입을 모으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볼까요? 뉴욕타임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 너무 멀리 전진시키면 미국의 대북 정책에 오히려 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USA 투데이 볼까요? 경제협력 계획, 유엔 제재 조치에 심각하게 위반되는 사안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될 과제일 겁니다.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한국과 미국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되겠죠. 자, 이제 구구절이라고 하죠. 정권 수립 기념일. 이번에 70주년입니다. 북한 얘기인데요. 9월 9일.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네요. 근데 김민지 기자, 우리 그 집단체조 아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지금 구구절 앞두고 북한이 하겠다는 건데, 이야, 티켓 가격이나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제일 비싼 게 103만 원이라고 합니다. 103만 원이요? 특등석에서 볼 수 있는 그게 800유로, 약 103만 원이고요. 1등석은 64만 원, 2등석은 38만 원, 가장 싼 3등석이 100유로, 13만 원 정도인데 네. 이게 사실은 2013년 9월 공연을 마지막으로 하지 않았다가 올해 다시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가격들을 대외적으로 이렇게 밝힌 것, 이것 또한 되게 이례적인 장면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리랑 공연은 인권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건데요. 실제로 북한에서 저 아리랑 집단체조에 동원이 돼서 저 행사에 참가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탈북자 신분인데요. 안 기자가 직접 통화해봤다고요? 네, 저도 아리랑이 어떤 공연인지 궁금해서 통화를 해봤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일단 하루 연습량은 아침에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숙소에 들어오면 밤 12시 정도 됐었어요. 매일 네. 하시는 거예요? 네네. 맨 바닥이 정말 여름에 훈련을 하잖아요. 네네. 6, 7월에는 바닥이 엄청 뜨거운데 거기에 손만 대도 데일 정도의 그런 바닥에서 뒹굴면서 막 훈련을 했었고 예. 그리고 그거 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늑막염 이제 잠깐 와서 거기서 치료를 받으면서 끝까지 공연을 했던 진료실 예. 네 그런 데 가서 약도 먹고 진통제 같은 것도 먹으면서 이제 훈련을 하고 그랬거든요. 아, 어쨌든 끝까지 시키겠다는 의지네요.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에. 네, 그쵸. 네, 아리랑 공연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엄청나고 그 제일 좋은 자리 가격이 103만 원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북한 정권에 좀 안 좋은 용도로 돈이 쓰여지는 건 아닌지 그런 또 걱정이 커집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